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이죠.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임신 계획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1, 2년을 잡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병오년께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안 좋은 달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달을 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신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도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달에 태어나게 되면 사실 태길도 되게 어려워요. 올해로 치면 이제 10월인데 피하기 위한 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첫 번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임신이 되는 것은 진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2026년은 글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한 해인데, 월별로 이렇게 월에 들어오는 글자하고 함께 봤을 때는 복잡함이 많아요. 병호라는 통글자가 들어왔을 때는 글자 자체의 힘은 굉장히 좋고 필요한 글자라서 중요하게 연에서부터 이미 힘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월의 글자하고 서로를 만나게 했더니 대체로 좀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한 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두시고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 뭐 전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계획을 할 때 보통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나하고 또는 내 배우자하고 낳아야 되는 해, 어떤 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이 좋은지, 둘을 낳는 것이 좋은지, 나에게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자식 자체는 어떤지, 또 배우자하고 나하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우리가 만드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나하고의 자식 운, 덕 이런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정확히 보는 것이 맞고, 첫 번째는 낳는 것이 좋으냐 이거예요. 낳음으로써 부부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상담을 해서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띠에 낳는지 좋은가 하는 부분은 띠하고의 궁합이 아니에요. 이제 띠하고 플러스 내 사주 전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띠끼리 안 좋아 이렇게 판단 내리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띠궁합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거고, 실제로는 이 띠의 글자가 내 사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 해에 낳는 것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월별 출산 태길 흐름 이것을 체크해서 낳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해에 낳는 것이 좋은지나 뭐 자식에 관련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오라는 병오년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병오년에 병화가 천간에 떠 있죠. 이것은 양의 화의 글자, 그리고 오화는 아시겠지만 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은 60갑자의 43번째 글자이고, 말띠이지만 천간에 병화를 보고 있으니까 정마라고 할 수 있어요. 붉은 말의 해. 자, 아래 위로 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체로 물론 구성에 따라 성격이 다르지만 이 출발점에서는 대체로 적극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1학년 애들 되게 성격 강하지 않아? 또는 이번 2학년 애들 되게 순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번에 들어오는 애들 굉장히 순하다더라. 좀 대체로 말을 잘 듣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바로 이 연에서 오는 힘이에요. 각자가 개성이 있지만 이 연에서 전체적인 흐름, 이런 아이가 태어날 확률, 이런 것들이 연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병호라는 글자를 출발점에 갖고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적극적이거나 그런 여름의 환경 속에서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낮에 땡볕에 서 있는 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천간의 글자들은 이제 사주가 아래, 위 두 가지인데 밑에는 지지의 글자, 위에는 천간의 글자인데 천간의 글자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 병화예요. 네. 병화라는 존재는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병화라는 존재가 태양이잖아요. 태양. 네. 병화와 태양. 태양은 역할이 굉장히 많죠.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거는 자연, 계절인데 이 세계에서 병화라는 이 태양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미 사주 내에서 있고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다. 네. 게다가 그것이 오화라는 지지를,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간마다 십신이 다르겠지만 그 십신이 무엇이든 간에 태양의 역할은 태양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병오년에 병화가 떠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근을 가지고 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리고 대체로 활동적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이제 음으로 태어나죠. 음으로 태어나지만 이미 이렇게 양기가 플러스, 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여자아이 사주에도 이 양기의 조화도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으로 태어났는데 일단 양기가 강한 연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조후나 이 음양의 오행의 조화를 조금 맞춰주는 게 좋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 자체는 이 병오라는 글자는. 네. 자, 그러면 2월 달부터 우리가 자, 경인월이에요. 2월은. 이렇게 생겼죠. 사주가. 자, 일단은 병, 경 이렇게 떠 있다라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 지지의 글자가 오화로 삼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생은 돼요. 순환 상생. 삼합이라는 것은 서로를 도와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목생화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생화라는 글자, 결국 또 이 오화라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이 월은. 이 임목의 역할이 월지의 역할인데 월지가 임목으로서 있기보다는 이 오화의 글자를 도와줌으로써 이 연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무조건 화가 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적극적이고 밝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경금이라는 글자예요. 금. 경금이라는 글자가 화, 극, 금을 당해요. 자, 이 병화도 옆에 극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글자도 같이 합을 해서 극을 해요. 그러면 이 경금의 글자가 매우 약해지는 거죠.
고립될 수 있다. 네. 태기를 할 때도 고립의 인자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글자 간의 크기나 글자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다 좋아요. 이 월이. 하지만 이 금의 고립이 좀 걱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를 좀 잘 잡아야 되겠죠. 네, 이 금의 글자가 고립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게. 네. 그렇게만 한다면 이 달은 나쁘지 않다. 네. 제가 마지막에 세모, 동그라미 이런 것을 확실히 결정을 짓겠지만 일단은 경인 이 정도라고 보면 네. 동그라미 세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그라미 세모 정도는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일시를 좀 잘만 잡으면 네, 굉장히 큰일을 하는 아이가 태어난다. 자, 큰일을 하는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사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일시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순환이나 이 글자 간의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네. 너무 조후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자, 요 일시 잘 잡아주면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네, 3월이죠. 네. 자, 여기 날짜는 써 있어요. 기준은 양력과 절기 기준이고, 자, 신묘, 자, 신묘 월이에요. 네, 병, 오, 연. 네, 이렇게 생겼죠. 일단은 천간은 네, 병신합. 자, 요 부분은 자, 될 수도 있고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병신합은 이제 수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수기가 강하면 합이 되고 수기가 약하면 합이 안 되는데 이미 연월에서 목과 화가 강하기 때문에 수는 이쪽에서 아무리 강해도 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는 것은 온전히 신금과 병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케이. 네. 만약에 여기가 수가 너무 강해서 합이 된다 하면 조금 자신의 역할들을 못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병화하고 신금이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묘목과 오화가 있어요. 네. 묘목과 오화는 일단 파를 일으키죠. 자, 파는 깨트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청소년 시절이겠죠? 뭔가 내면적으로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것들처럼 압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이 시기에 걱정할 만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또는 육친과의 관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시기는 전체적인 조화도에서는 나쁜 편은 아니라서 세모 정도를 주겠습니다. 세모 X가 될 수도 있고 세모 X, 세모 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뒤에 이 일시를 좀 잘 잡으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일시를 좀 잘 잡으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세모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달. 4월은 임진월이에요. 병우.
자, 청가는 사실 충을 논하진 않지만 극을 말해요. 극. 수, 극, 화. 이 월간의 글자가 병화를 극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임충, 병임충 이런 식으로 충이라고 말하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월간의 글자가 이 병화를 극하고 있고, 이 진토라는 글자가 토국 수를 하고 있죠. 자, 극의 글자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화생토 이것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서로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달은 아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연의 글자보다 이 월의 글자, 월주의 글자가 잘 살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월주의 글자가 이 나머지 연의 글자들이 이 월주의 글자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서로를 해끼치지 않는 글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월의 글자들이 손상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수가 이미 손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기가 좋은 월은 아니에요. 다만 꼭 피해야 되는 달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일시를 좀 괜찮게 잡으면 이 병화하고 임수가 뜬 모습은 괜찮거든요. 네. 깊은 물 위에 아름다운 태양이 뜨면 그 물에 태양이 비치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순환 상승 자체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날짜를 잡을 때. 그래서 이 시기도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를 볼 때는 조금 이 전체적인 조화도를 잘 생각해서 잡는 것이 좋죠. 네. 그래도 이 지지의 이 글자들이 서로가 뭔가 서로를 조절하거나 제어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간보다 지지가 70% 중에서 지지의 글자들이 문제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으나 어쨌든 청간의 글자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은 맞다. 그래도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월 개사월이죠. 참 이번에 조금 월을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드리면서도 처음에 이거를 만들면서도 제가 생각했어요. 병원연은 이렇게 좀 안 좋고 좋고가 많이 섞여 있는 달이 많지 딱 확연하게 좋다 이런 달이 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좀 제가 느꼈거든요. 이것을 작성할 때. 그렇습니다. 일단 병원연의 개사월은 무조건 이제 4, 5 방합이 됐죠. 그러니까 화라는 기운이 완전히 강하다. 근데 천간에 차라리 개수가 안 떠있으면 괜찮은데 개수가 떠있죠. 그러면 수가 고립되는 상황. 자, 여기서 일시를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이제 조후가 무너졌어요. 이미 조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태기를 때 고립인자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오행이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근데 지금 화가 너무 강하죠. 뒤에는 화를 거의 놓지 않아야 되던지 아니면 특수격을 만들어서 완전히 화기가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 개수가 고립되는 것이 너무 좀 불안인자로 작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는 진짜 세모 X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최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주의해서 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6월이죠. 자, 6월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보잖아요. 가보월. 그리고 병우월. 자, 첫 번째 5호 자형이에요. 자형. 자자형, 이제 형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형을 만드는 것 중에 진진, 자자, 5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5호형 이게 굉장히 발현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자, 이 목이라는 글자가 목생화를 다 하고 있죠. 또 이 월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월간의 간목의 힘이. 이제 자형이라는 것은 직업성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보통은 직업성으로 풀려요, 자형은. 하지만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행이 일단은 조후가 맞지 않는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신이 돼야지 남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도 저는 세모, 네, 이 연월 때문에 이 일시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대립하지 않는 글자, 뭔가 이 중간에 이 화기하고 수기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글자들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잡아야 돼요. 연이라는 글자인 병우가 글자가 굉장히 좋은데 이 월의 글자들이 좀 편하게 놓여지지 않았어요. 이 아래 위의 글자들이. 네. 월의 아래 위에 천간지지의 글자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한 해입니다. 대체로 좀 강인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치고 나가는 힘이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굴곡인자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치고 나가는 힘도 좋을 거예요, 대체로 아이들이. 을미월, 그다음에 병우. 네, 이것도 육합이죠. 그렇다는 것은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네. 게다가 목생화니까 당연히 엄청 강하죠. 근데 이 을목은 목생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7월에 태어나는 아이는 재주가 일단은 많을 것이다. 예술적 능력, 재주가 많은 아이 이렇게 태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월지에 토가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무조건 이중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능력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토라는 성질은. 네. 근데 복잡하지 않고서는 능력을 기르기가 어려운 것도 맞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결국은 저는 세모를 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8월 병신. 이제 조금 이제 화기가 수그러진 상태인데 또 병화라는 글자가 천간에 또 떴죠. 그리고 이 지지의 글자는 격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쓰게 하지 않아요. 이 신금과 우화가 서로를 잘 쓰게 하지 않는다. 그냥 우화와 신금이 따로따로 좀 멀리 있으면 그냥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조금 쓰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부분도 있고, 천간에 병화가 2개 떠 있다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예를 들어 무토로 태어났다 하면은 자, 편인이 2개 나타는 거죠. 똑같은 것이 2개. 근데 여기 아래에 정인도 인성이 무조건 이렇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도 사실은 좀 좋지 못하다. 세모 X 정도 될 것 같아요. 또는 세모.
지금 여기 봤을 때 사실 세모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세모 또는 세모 X예요. 또는 세모. 이것도 또는 세모. 이거는 뭐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제가 구분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에 따라서 또 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나 세모 X로 구분은 지어놨으나 대체로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좋은 달이 별로 없죠. 자, 9월. 정유, 그리고 병우. 자, 여기도 일단 천간이 음양이 다르게 화로 와 있기 때문에, 자, 뭐 이게 식신이든 그럼 이건 상관이 되죠. 이게 정관이면 이게 편관이에요. 자, 언제나 나는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써야 돼, 편관을 써야 돼. 같은 식상이라 하더라도 식신을 써야 돼, 상관을 써야 돼. 네, 이런 식으로 늘 헷갈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근데 뭐 방향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관이다, 뭐 인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오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방향성은 크게는 같지만 음양이 다른 데서 오는 분명한 이질감 같은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화, 지지의 우화와 유금은 서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뭐 화극 금을 하겠죠. 오행으로서의 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이 화가 너무 세계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얘 자체가, 이 월지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도 사실 세모죠. 화기가 너무 강해요. 지금. 그런데 글자들이 대부분 이제 화를 하나씩 달고 있는 거예요. 뭐 정, 병, 오. 여기도 사. 이것도 화. 그러니까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화기가 천간에 안 떠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10월은 통글자예요. 무술월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통글자들이 되게 힘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든, 이게 관이든 뭐 인성이든 재성이든 이렇게 통으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힘이 강하다. 자, 근데 그래서 원래 일간의 힘이 강하면서 이렇게 통글자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굉장히 사주를 좋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월인 것은 맞으나 이 또 우화하고 술토가 합을 하죠. 오술합. 그렇다는 것은 이제 화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월지이기 때문에 이 술토가 금의 기운이 다른 자리의 술토는 완전히 화의 기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월지의 화이기 때문에 월지의 술토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옷을 합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화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뒤에 글자들이 금의 기운들이 좀 있다 하면 이 합보다는 월지 자체의 금속성을 잘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달은 글쎄요, 조금 세모 동그라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시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지금 이 병우년은 다 일시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자, 11월은 기해. 병우. 자, 천간은 화생토를 하고 있고 지지는 서로를 극하고 있죠. 수극화. 일단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화의 기운과 이 수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너무 화기가 강하지만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이 시기도 자, 세모 동그라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지지의 글자가 서로를 뭐 해하지는 않아요. 다만 수국하는 맞다. 근데 이 해수의 힘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30% 이상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오가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해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기해월. 다만 일시는 또 너무 화기운이 강하지 않게 잡아야겠죠. 자, 12월은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뭐냐면 이 병오라는 글자는 결국 오행을 조화롭게 만들려면 금수가 강하게 이 시기를 좀 잡아야 줘야 되는데 또 진짜 금수가 들어와 버리면 서로를 너무 완전히 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원래 자수가 큰 물이잖아요. 자수하고 오화가 서로 대결하고 있으니까 충이죠. 가장 피해야 되는 달은 맞다. 근데 물, 불의 힘이 이렇게 정확히 강한 경우는 대부분 능력자예요. 근데 이 시기에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천간엔 금이 또 오면서 화극금을 하고 있죠. 이 금이 고립이 될 수 있어요. 금생수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의 인자를 잘 잡아야 되고 이 충을 해소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원래 충은 제가 완전히 X를 주긴 하는데 그래도 X 세모 정도 줄게요. 왜냐면 이 화기의 충돌이 진짜 이 시간을 잘 잡으면 정말 좋은 사주가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시기가 힘든 것은 맞아서 일단은 X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X 세모 정도. 자, 마지막 1월이죠. 신축 그리고 병우. 자, 이 시기는 원진, 그 다음에 해살, 그 다음에 귀문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 시기는 복잡해요. 능력치로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려면 이거 매우 잘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도 사실은 피했으면 좋겠는 달은 맞습니다. 그래서 X 세모.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좋은 달이 사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제가 뭐 1월이라고 그나마 제가 2월이라고 이렇게 이 정도를 주긴 했는데 2월도 사실상 이제 경인과 병오라는 글자로 이 합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화의 합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낫다라는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주긴 한 거죠. 그리고 이 한 해가 여자아이한테는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여자아이가 훨씬 활동하기 좋다. 남자아이들은 활동하기 남자아이들도 괜찮긴 한데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기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제 되게 피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음으로 태어나서 양기가 적절히 들어온다 하면은 온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기가 폭발하게 되면 좀 이 나머지의 글자들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월별로 출산택일 이거 말씀드리면 좋은 날 좋은 달 해주고 싶은데
최근 몇 년 중에서 이 병오년이 좀 어려운 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뭐 빨리 계획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냥 도전하세요. 이제 X의 날짜를 빼고, 자, 여기서 X의 날짜는, 자, 얘네는 빼야 되겠죠? 일단 얘네는 빼세요. 얘네는 빼고,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게, 네. 이런 5월도 빼야 되겠죠? 8월도 빼긴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피해야 되는 달은 확실하게 피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사실 뭐 이게 연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내 사주에서 자식 자리가 괜찮다라면은 어떤 달이라도 대체로 좋은 날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항상 내 사주의 자식 자리다 플러스 배우자의 사주의 자식 자리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X의 달에도 결국 아이들은 태어나고, 그 아이들 중에서도 사주 좋은 아이들은 무조건 있어요.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